오르는데 국토부 부동산 규제 발표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 부동산 가격이 지난주 한국감정원 발표인데요. 무려 0.37% 급등이에요. 자, 이건 과열 양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0.1%만 올라도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0.37, 0.45, 0.46, 0.66, 동작구 같은 게 0.8, 광명시 같은 게 0.98, 서울시 전체가 다 급등 지역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거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좋은 고점을 이미 찍고 새로운 고점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나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뭔가 대비책이 나와야 된다. 자, 물론 이게 거래가 많아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사서 오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집 갖고 있던 사람들이 호가를 다 올려버린 거예요. 거래가 있든 없든.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2017년 말에도 재미를 좀 봤었는데 그걸 다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 상승에 이제 계기가 됐던 여의도 용산 개발을 전면 보류를 시켰죠. 지난 주말에.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용산 여의도 통개발을 보류를 했다. 자, 그래서 용산 여의도 묻지마 폭등 일단은 진정됐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폭등의 계기도 좀 멈추는 모양새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 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 안정 기조 강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핵심은 뭐냐? 부동산 대책 요약을 보면요, 수도권 내 공급 택지를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이제 꾸준히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더 발표를 하겠다, 추가로 더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서울과 수도권 9곳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을 추가로 지정을 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안정세가 뚜렷한 부산 기장군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바라보는 서울 주택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냐. 자, 저희랑 비슷한 시각입니다. 주택 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가격만 상승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 이걸 호가 부풀리기라고 하죠. 이 호가 부풀리기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자, 이것이 처음에 이제 거래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매도자들이 안 팔고 버티면서 호가만 계속 올리고 있더라.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먹히고 있고 통계적으로도 잡히고 있다 보니까 이걸 뭔가 대책을 내세우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해당 지역, 서울 지역에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추가 공급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적인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어떤 내용이냐? 수도권 등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수요 및 공급에 대한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을 해요. 왜냐면 제가 봐도 지금 열심히 분양하고 있고 2, 3년 전에도 열심히 분양을 했어요. 그건 앞으로 주택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부족하지 않고 이미 저희가 어제 발표드렸다시피 서울 아파트만 지금 60만 채 이상이 공실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주택이 더 부족하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수도권에서는 22만 호가 필요하고 서울에서는 5만 5천 호가 필요하다. 자, 이게 국토연구원 발표인데 수도권에서는 22만 호가 필요하다. 자, 수도권 지역에서는 또 양극화가 있어요. 인천하고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요, 3인, 4인, 5인 가구 인구가 많고요. 유입이 많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1인, 2인 가구 유입이 많아요. 그래서 이 22만 가구가 다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자, 이 안에서는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고 다세대 주택이 될 수도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 가격이 오르고 있는 아파트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분양평수 25평 이상의 중대형 평수거든요. 이런 데는 보통 3인 이상 가구들이 많이 가요. 자, 그래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5년간 연평균 신규주택 공급이 수도권에서는 26만 3천 호, 서울에서는 7만 2천 호로 추정돼서 신규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이 신규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이더라. 자, 보시면은 1년에 한 5만 5천 원 정도 필요한데 7만 4천 호가 공급이 되더라. 쇼킹 부동산에서 3만에서 4만 정도 공급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아파트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거형 오피스텔 등 공급되는 거
다세대 주택 포함하면 74,000호 정도 공급돼요.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50%는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 주거 형태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생각보다 많은 양이 공급이 되더라. 특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2018년에는 무려 10만 가구가 남아돌고요. 2019년에도 6만 가구, 2020년에도 5만 가구 이런 식으로 주택이 남아도는데 왜 주택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격이 오르는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이건 호가 부풀리기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소유자들이 가격만 계속 담합해서 올리는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수치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내 미매각 미착공 주택 공급이 가능한 48만 호 공공택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더라. 자, 얼마든지 주택을 공급하고 싶으면 이거를 이제 뭐 민간에 분양을 하든 공공주도로 분양을 하든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주택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공급을 하겠다. 왜냐? 자, 서울 지역은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자, 지금 어느 정도 관리 처분 받은 아파트 단지들 분양이 끝나면 그 이후에서는 이제 추가 분양이 서울 지역은 잘 없어요. 그리고 경기도 지역만 봐도 지금 이제 가밀지구하고 지축지구 어느 정도 분양 다 하면은 그리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하면은 1만 가구 넘는 이제 신도시들 택지개발지구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경기도 지역 요즘 분양이 적다 보니까 앞으로 2020년 이후에는 수도권 지역부터 그리고 2022년부터 서울 지역의 입주 물량이 적어지면서 다시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심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해서 꾸준히 공급을 하겠다. 어느 지역에 수도권 지역에 그래서 공급 확대 추가 어디냐 3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규모의 30여 개 공공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겠다. 자, 그래서 일부 사업지구 및 구체적인 입지는 9월 중에 공개를 하겠다. 자, 이거죠. 정부에서 야, 우리 30만 호를 수도권 지역에 공급할 거다. 그래, 앞으로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오르겠냐,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죠. 자,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규제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없어요. 기껏해야 뭐 투기 과열 지구를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이미 시장에서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좀 강력한 카드로 공급 확대 전략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30개 공급택지를 지정해서 30만 호를 추가를 하겠다. 자, 그럼 부동산 규제는 뭐가 있었을까요? 종로구하고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 뭐가 달라져나요?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되고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안 되고요.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 대출이 제한되더라. 생각보다 강력하진 않아요. 요즘 왜냐면 이제 여유자금으로 새끼고 투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출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요.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아파트야 뭐 영향을 받겠지만은 근데 뭐 이 지역이 재건축 아파트가 그렇게 많냐?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자,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광명시하고 하남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이제 추가가 되면서 금융 규제 이제 강화되고요. 재건축 조합은 지위 양도 금지 아무래도 광명시가 좀 타격을 받을 겁니다. 정비 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및 청약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 의무 신고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명시하고 하남시가 이제 동시에 들어가서 뭐 광명시가 요즘 워낙 잘 나가니까 투기 지역으로 지정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지역이었는데 뭐 일단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하더라. 뭐 그 이유는 뭐 최근 아파트값, 뭐 매매값 변동률하고 청약 경쟁률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보더라고요. 자, 조정대상 지역 추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원래 없던 지역에 조정대상 지역에 추가되는 게 왜 무섭냐면은 양도세 중과제도가 시행이 돼요. 대출 규제도 강화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양도세 중과제도를 시행을 한다. 자, 최근에 급등한 지역 구리시하고 안양시 동안구 그리고 광교 지역이 이제 여기에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이 돼서 자, 이게 조정대상 지역으로 포함이 되면은 기존 주택에 있는 사람이 한 채 더 사는 게 힘들어져요. 왜냐, 내 주택도 갖고 있던 주택도 양도세 중과제도를 못 피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조정 대상으로 이제 추가되는 지역들이 좀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그 다음에 광교 세 개의 지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왜 광교는 택지개발지구라고 지정을 했나요? 여기가 이제 수원하고 용인하고 막 섞여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세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부동산 전매 시 분양권 전매 시 50% 세율 적용, 이게 무섭죠. 자, 그래서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이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서 집값 급등하는 지역 5개 지역, 구리시, 하남시, 그 다음에 광명시, 성남시, 그 다음에 용인시 중에서 자, 구리시, 하남시, 광명시가 이번에 규제 확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어디냐? 성남시 수정구, 그리고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 중구, 남구, 그리고 광주시 광산, 남구 중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집중 모니터링 지역에 이제 포함이 되더라. 자, 여기서 계속 오르게 되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를 하겠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이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게 다 같이 포괄된 개념인데 일단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면은 일단 그 지역의 투기 수요가 좀 줄어들어요. 아무래도 지금 구리 쪽에 많이 들어갔던 이유 중 하나, 광명 쪽에 많이 들어갔던 이유 중 하나가 양도세 중과제도에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향후 정책 방향 보면요. 정부는 향후에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지역별 맞춤형 수급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 서울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이상 과열이 지속돼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이게 강남 지역 잡는 데 특효약입니다. 편법 증여, 세금 탈루 등의 대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겠다. 한편 LTV 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 강화하겠다. 그래서 오늘 뉴스에 떴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이것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다. 자, 이런 내용 한마디로 대출받아서 우회적으로 대출받아서 집 사지 말라, 이런 내용이죠. 자,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도 마련 중이고, 금리 올려야 돼요. 금리 계속 말씀드리자면 금리 올려야 된다. 자, 지금 다주택자들이 어느 정도 내 집을 사는 거는 조금 쭈그러들었어요. 왜냐,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 이후에 서울 지역에서 갭투자로 들어간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뭐에서 나타나냐? 거래량에서 나타난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은 1주택자들이 자기 능력에 비해서 과하게 대출받아서 지금 집을 사는 상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걸 똘똘한 채라고도 하는데, 내 능력에 비해서 뭐 대출 2억 3억은 요즘 기본으로 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맞벌이여가지고 대출을 잘 갚으면 다행인데 대출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부동산 잡는 건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일단 이 1.5%의 기준금리부터 최소한 2.0 이상 맞춰져야 되는데, 자, 지금 8월 31일 날 아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하는데, 원래는 8월 인상설이 거의 굳어졌다가 지금 정부 고용 통계가 워낙 낮게 나오면서 이거를 10월이나 11월로 미룬다는 지금 발표가 많아요. 물론 한국만 이렇게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동남아 국가나 호주나 뉴질랜드도 금리 인상을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고, 미국만 지금 급격하게 빠르게 올리고 있는 추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한 번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좀 분위기는 꺾일 가능성도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에서 올라온 거 보겠습니다. 자, 공공택지지구 30군데 어디에 지정할 건 거예요? 이거 기존에 지정했던 데 말고 추가로 지정한다는 거예요. 자, 수도권 내 모든 가용한 토지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 보금자리 지구 지정했다가 취소된 데 있죠. 아니면은 규모가 작아진 지역, 뭐 주민들 반발해가지고 박근혜 정권에서 이걸 취소시키거나 축소시켰거든요. 이거를 다시 살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감북동에서 부동산에서 빌라 사라고, 이택지 받을 수 있는 빌라 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 이를 위해 관계기관에서 TF를 몇 차례 개최한 바 있으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아무튼 뭐 가용할 수 있는 통제는 다 끌어오겠다. 자, 서울시내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는 충분한가요? 자, 서울시내에서도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국공유지, 유휴지 등을 통해서 가용한 택지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자, 짜투리탕을 이용해서 하겠죠. 대표적인 데가 이제 구로시 항동 같은데 짜투리탕 개발해가지고 이제 집 공급하는 거죠. 또한 서울의 경우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단지가 무려 500여 개나 되는데 이 중 기착공된 단지는 100여 개입니다. 향후의 주택 공급 기반도 충분하다. 이미 관리 처분을 작년에 급하게 받으면서 그리고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너도나도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분양하면 잘 되고 분양해서도 프리미엄이 많이 붙으니까 너도나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향후 공급은 부족할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교통 여건이나 생활 여건이 양호한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에 공공택지를 충분히 공급을 하겠다. 앞으로 집 많아지니까 함부로 까부지 마라. 집이 부족할 거란 전망을 내세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에 지금 호가 부풀리는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호가를 부풀리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계를 바꾸고요.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고요. 통계를 조작하면 정부에서 잘못된 흐름으로 정책을 해 나가요. 자, 왜냐? 여기서도 지금 여러 차례 나와요. 주택은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공급될, 특히 올해는 경기도 아직까지도 지금 꾸준히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서울 지역에 또 공급이 많거든요. 그렇게 많아지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추가로 공급할 수 없게 정책을 만들잖아요. 뭐가요? 호가 부풀리기가 그렇게 잘못된 정책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형사법으로 처리하면 좋겠는데 지금 현행법상은 이걸 단속할 근거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사야 돼요. 자, 그래서 잘 보면은요, 경기도 부동산 경기 순환주기라 해서 자, 항상 저점을 찍고 집값이 전세값 상승과 함께 회복기를 거치고요. 회복기를 거치면서 경기도 지역에 이제 분양이 많이 됩니다. 왜냐? 경기도는 이제 원래 땅이 남아도니까 거기에 땅을 지으면서 분양을 하면 돼요. 왜 그 전에 안 하고 회복기 하나요? 그 전에 수축기나 후퇴기에는 분양을 해도 안 됩니다. 미분양이 나니까 못했다가 수요가 많아지는 회복기에 분양을 해서 이것이 언제 입주를 하냐? 후퇴기에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입주를 했잖아요. 자, 그리고 확장기 2016년부터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는 서울 인근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입주 물량이 분양 물량이 늘어나요. 왜 이때 회복기 때 안 하고 확장기 때 하나요? 이건 어느 정도 집을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될 정도로 집값이 올랐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확장기는 언제 입주를 하냐? 이 후퇴기 말이나 수축기 입주를 많이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장기잖아요. 이 확장기 때 특징이 있어요. 자, 재건축 확대에 따른 이주 증가. 지금 서초구 지역이잖아요. 서초구에 곧 중고층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전세가 갑자기 부족해지면서 전세값도 오르고 매매값도 올랐습니다. 자, 주택 투자가 지금 과열 양상이 뛰어요. 뭐 이게 과열 양상이 뛰는 게 아니라 호가를 올리는 경우, 잘 없는 경우긴 한데 이제 부동산에서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아무튼 시장 가격이 뭐 계속해서 오르면서 가격이 과열의 양상이 붙는다. 서울권 분양 물량이 이제 증가하죠. 지금 뭐 잘 되니까 분양했다면 뭐 완판이니까 계속해서 분양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규제 강화, 더 이상 강화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시켰어요, 이미. 자, 정부에서 나온 규제, 뭐 양도세 중과제도하고 재건축 초과이용 환수제, 이 두 개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출 규제가 들어가니까 더 이상 들어갈 건 없어요. 자금 출처 조사까지 들어가죠. 여기서 뭘 더 추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투자로 들어간 수요는 어느 정도 빠졌다고 보는데, 자,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발표하니까 이미 파리 부동산 대책할 때 주거 안정을 위한 로드맵까지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추가로 공급 확대 전략이 또 발표된 거예요. 이미 한 차례 발표해서 5년 동안 100만 호를 정부 주도하에 공급을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다시 30만 호 추가한다는 공급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호가 부풀리기는 잘못된 특징을 가져와요. 자, 그래서 지금 집이 남아도는데 지금은 집이 많아 보이질 않아요. 아직. 왜냐면은 자, 이 확장기에 공급한 주택들 있잖아요. 서울 아파트 분양했던 거. 자, 이것들 아직 공급됐어요? 안 됐어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급이 돼요. 자, 지금 둔촌주공 아파트 입주하면 12,000세대거든요. 여기 아직 분양 안 했죠. 반포주공 아파트 1, 2, 4주고 곧 분양 지금 이주하고 곧 진행을 할 건데 여기도 아직 분양 안 했죠. 개포주공 1단지 굵직굵직한 저층 아파트 단지 아직 분양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계속 공급을 하다 보면 서울 지역에 정말 집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가 오거든요. 언제부터? 당장 올 12월부터
집이 많이 늘어나더라. 그럼 이 집이 많이 늘어나면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자, 지금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전세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떨어지는 건 금방이란 말이에요. 이건 단합이 안 돼요. 전세 가격은.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매매 가격도 같이 끌어내리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동산 정책은 이미 이제 하기로 결정했으면 추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집이 남아도는 집이 수도권 지역에 충분히 공급되고 서울 지역에서도 계속 부시고 짓고 있는데도 정부 주도하에 집이 이제 더 공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후퇴기 시기에는 주택이 남아돌기 때문에 정부 중도하에 아무리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해도 이게 경쟁률이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후퇴기하고 수축기에는 공공분양 주도의 주택이 많다. 그런데 이게 분양이 쉽지는 않더라. 이랬던 과거의 전례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주변에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